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명쾌한주 김현선입니다. 네, 본격 시사 토크 명쾌한주, 편안한 주말 오전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한 주간의 뜨거운 이슈를 명쾌하게 정리해보는 시간 명쾌한주는 제주 MBC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명쾌한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박주영 기자 명쾌한주 처음이죠? 네, 처음입니다. 그래서 무척 긴장됩니다. 긴장하지 마시고 준비하신 소식 잘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어떤 소식 가지고 오셨어요? 네. 첫 소식은 한라산 탐방 예약제 재추진 소식입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다시 추진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한 10달 만에 다시 재개되는 것 같아요. 예. 제주도는 지난 2월 1일부터 한라산 탐방 예약제를 시범 운영했었는데요. 네. 관광업계가 코로나19로 가뜩이나 어려운데 시행을 유보해달라는 건의를 하면서 시행 12일 만에 중단됐었는데요. 네. 탐방 예약제 내년 1월부터 재개됩니다. 성판악 코스의 경우에는 하루 1,000명, 그리고 관음사 코스는 하루 500명으로 제한됩니다. 하루 1,500명으로 제한을 하는 거네요. 일단 두 코스는. 네. 예. 그 한라산 탐방객이 정말 날로 급증을 했어요. 그러면서 한라산의 어떤 환경 훼손도 심각한 수준이었잖아요. 적정한 탐방객 수를 유지하면서 지속 가능한 생태계 환경을 만들자는 취지에서 시행하는 건데요. 네. 탐방객이 급증하면서 좁은 등반로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도 줄여보자는 취지입니다. 네, 그래요. 안전사고 위험도 있었어요. 사실은 워낙 이렇게 등반로는 좁고 네.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네, 오르락내리락 맞습니다. 하니까. 네. 예약은 어떻게 하면 돼요? 네. 그 한라산 탐방 예약 시스템은 다음 달 1일부터 가동되는데요. 네. 포털 사이트에서 한라산 탐방 예약을 검색하면 예약 시스템으로 접속할 수 있습니다. 네. 이름이나 이런 것들도 입력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이름과 거주 지역, 연락처 등을 입력하면 예약이 네. 가능하고요. 네네. 그리고 단체의 경우에는 한 명이 최대 10명까지 예약할 수 10명까지 있습니다. 한 사람이. 네. 네. 탐방 예약제랑 관계없이 언제든 갈 수 있는 코스는 여전히 있는 거죠? 예, 선파나 코스와 관음사 코스를 제외하면 다른 등산 코스의 경우에는 예약 없이 가능하고요. 네. 그리고 성파나 코스와 그 관음사 코스의 경우에는 예약을 할 때 그 휴대폰으로 등반객에게 QR코드가 보내집니다. 네. 그러면 QR코드를 네. 코스 출입구에서 입력하면 등반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올해 2월에 그 탐방 예약제 아까 열흘 남짓 시행을 했었다고 하는데 그때 이제 노쇼 문제가 되게 심각했잖아요. 뭐 네. 이번에도 사실은 뭐 없을 거라고 보장할 수 없는데 네. 대책이 있어요? 예약을 한 번 부도낼 경우에는 석 달, 두 번을 부도낼 경우에는 1년 동안 탐방을 제한하게 됩니다. 네. 그 시간대별로 적정 수의 탐방객 수를 유지하기 위해서 시간대별로 예약을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예약한 탐방 시간에 지체할 경우, 오지 않을 경우에는 자동 예약 취소가 이루어집니다. 박주영 기자도 한라산 가보면 느꼈겠지만 네. 제가 갈 때 보면 항상 주차 문제가 되게 심각해요. 네네. 다들 차를 갖고 가고 그다음에 주차장은 한정되어 있고 하다 보니까 등반로 입구 도로는 정말 이게 주차장이냐 싶을 정도로 차들이 빼곡하게 세워지고 있긴 하던데 네. 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뭐 대책이 따로 없나요? 네. 예, 제주도는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네. 불법 주정차를 할 경우에는 승용차와 4톤 이하 화물차의 경우에는 4만 원, 그리고 승합차와 4톤 이상, 4톤 초과하는 화물차의 경우에는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고요. 네. 도로 측면의 주정차를 원천 봉쇄하기 위해서 네. 도로 양측에 1km 구간에는 시설 유도봉을 설치를 해서 아예 차를 세울 수 없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주정차 단속을 하기 위해서 CCTV도 추가 설치할 예정입니다. 일단 한라산 탐방 예약제가 좀 조기에 안착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예. 다음 소식은 네. 이달 말 발행을 앞둔 지역 화폐 탐나는 전에 네. 대한 소식입니다. 탐나는 전 가맹점 모집이 시작이 됐다면서요? 네. 예. 지금 제주도는 그 탐나는 전 가맹점 모집을 지난 11일에부터 네. 시작을 했고요. 네네. 그리고 전체 도내 소상공인 업체 4만 7천여 곳 가운데 네. 일단 70% 이상을 참여시킬 목적으로 네.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가맹점과 관련해서 그 도내 하나로마트를 가맹점에 포함시키느냐 마느냐를 갖고 논란이 뜨겁더라고요. 네. 네, 그 농업인 단체인 경우에는 포함시켜야 한다.
그리고 소상공인 연합회에서는 제외해야 한다. 찬반 논란이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지역 상품권 네. 이용 활성화 법에는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인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 거부할 수 있다라고 규정이 돼 있습니다. 네. 이러다 보니까 소상공인들은 이 법에 따라서 하나로마트를 제외시켜야 제외해라. 한다고 네.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제주시 농협 하나로마트인 경우에는 연 매출이 1,000억 원으로 네. 전국 1위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하나로마트가 그 공산품을 50% 이상을 지금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대형 마트보다 하나로마트가 소상공인에게 더 큰 타격을 주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주는 뭐 또 제주 도민들만 이용하는 게 아니고 관광객들까지 사실은 시장에 포함이 되니까 아마 더 그럴 것 같은데 네. 그러면 농민단체들 입장은 어떤 거예요? 예. 농민단체들은 그 하나로마트가 1차 산업과 지역 네.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를 하고 있다. 아. 그리고 가맹점으로 만약에 제외될 경우에는 네. 지역 농민의 피해로 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농산물 같은 것들이 하나로마트에서 많이 유통이 되니까 네. 그거 빠지면 우리한테는 피해가 와 이런 입장인가 보네요. 네. 그리고 특히 또 사실 또 농촌 지역까지 하나로마트에 곳곳이 들어가 있기 네. 때문에 접근성이 사실은 편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접근성이 좋은데 지역 화폐에서 제외를 한다면 지역 화폐 사용의 효과가 떨어질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포함을 시켜야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주 지역에서 이 뜨거운 감자 하나로마트 가맹점 포함 여부는 언제쯤 결정이 될까요? 네. 예. 제주도는 사실 빠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을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찬반이 워낙 논란이 있고 갈등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소상공인과 그리고 농협 관계자분들을 또 모셔서 좀 얘기를 좀 논의를 좀 더 해보고 의견을 들어보겠다. 예. 의견을 들어보고 네. 다음 주쯤에 다음 주 정도에. 결정하겠다고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그 제주형 지역 화폐 탐나는 전 종이 화폐 말고 뭐 카드나 모바일 뭐 이런 다른 형태로도 발행이 된다면서요? 네네. 종이뿐만 아니라 모바일 카드 형태로 발행이 되고요. 탐나는 전으로 10,000원짜리를 사면 네. 사실은 10%를 받을 수 있습니다. 10,000원짜리 상품을 9,000원에 사는 네. 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지금 지역 화폐가 소상공인 경영난 해소와 네. 그리고 지역 경제 활성화 부분에서 이 10% 할인 부분을 국비 8%, 지방비 2%를 지원해 주는 네. 상황이기 때문에 그 대형 마트보다는 지역 상권으로 소비자들의 발길이 옮겨지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다음 소식으로 가볼까요? 네. 네. 원희룡 제주지사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2차 공판 소식입니다. 공무원들이 줄줄이 증인으로 출석을 했다면서요. 그 전형직 공무원 4명이 판에 증인으로 출석을 했고요. 원지사도, 원지사도 네, 나간 출석을 것 해서 같더라고요. 재판 과정 내내를 지켜봤습니다. 지금 뭐 기부 행위냐 아니면 이게 통상적인 업무 행위냐를 놓고 공방이 좀 치열한 것 같아요. 원지사는 지난해 12월 자신의 개인 유튜브를 통해서 지역 업체의 죽 상품을 판매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 1월에는 더 큰 네일센터를 찾아서 교육생 등 한 100여 명에게 일자리과 업무 추진비로 네. 피자 25판 해서 65만 원어치를 제공을 했었는데요. 네. 검찰의 주장은 어떤 건가요? 예. 네, 검찰은 원지사가 선거군의 특정 업체 상품을 홍보해서 재산상 이익을 줬고 네. 그리고 피자를 제공한 부분에 대해서도 그 업무 추진비의 집행 대상은 사실은 제주도 공무원 소속 직원이어야만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교육생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 피자를 제공한 이후에 제주도에서 보도자료가 네. 배포가 됐는데요. 이 제목이 도지사가 쏜다라는 제목으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도지사가 쏜다라는 표현을 한 거는 성명을 밝힌 것은 기부행위다. 업적을 홍보한 기부행위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자리과 업무 추진비로 집행이 됐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무튼 검찰은 이게 업적을 홍보하는 기부 행위다라고 네. 주장을 하는 거고 원지사 쪽에서는 이건 그냥 통상적인 업무 행위일 뿐이다라는 주장인 것 같아요. 네. 사실 전현직 공무원들이 지금 네. 증인으로 출석해서 이런 부분들을 좀 주장을 했었는데요. 네. 먼저 지역업체 홍보한 부분에 대해서는 네. 현장에 있었던 홍보 현장에 있었던 전직 비서가 증인으로 증인으로 나왔군요. 나와서 네. 얘기를 했습니다. 홍보 제품을 구매하는 그 선정 과정에서 원지사는 관여한 바가 없다. 그 업체를 선정하는 거에 지사는 없다. 네.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어떤 지역 업체를 홍보하는 차원인 거지 네. 특정 업체의 이익을 주려는 건 아니었다. 뭐 이런 주장이었던 것 그렇게 같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피자에 대해서는 네, 피자는 센터의 직원의 네. 제안에 따라서 했다. 그리고 보도 자료는 그 작성한 도청 팀장이 자의적으로 작성을 했고 했다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증인들은 원지사의 개입 여부를 적극 부인하고 나섰습니다. 결심 공판이 24일인가요, 이달? 네, 오는 24일에 열리는 결심 공판에서 네. 그 검찰이 구형을 할 최종 예정이고요. 구형하고, 예, 형량을 구형을 하고 원지사의 최후 변론, 진술에 나설게 됩니다. 네. 이게 기부행위 혐의가 인정이 되면 뭐 어떻게 되나요? 예, 기부 행위가 인정이 되면 공직선거법에 따라서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처할 수 있는데요. 네. 그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을 경우에는 당선이 무효 처리됩니다. 근데 또 지난 공판에서 판사가 이번 사건을 오래 끌지 않겠다고 얘기한 만큼 올해 안에 선고될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박지연 기자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